내가 왕년엔 말이야 이 100만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리뷰도 하고 그랬었다고. 시끄러 빨리 짐이나 날라.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이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보는 차는 현대차 ST1입니다. ST1은 서비스 타입 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차 단순한 상용차가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 기반의 차량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 차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다들 보셨겠지만 요즘 이렇게 카카오티 바이크 도로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카카오 바이크 주차할 수 있는 차량으로 또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끌고 올라가서 뭐 이런 식으로 세워서 카카오티 자전거, 공유 자전거 같은 것도 이렇게 세워서 같이 다닐 수도 있고요. 카카오티 바이크가 다 전기 자전거잖아요. 이 전기 자전거 충전 배터리도 이쪽이 이렇게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배터리를 최대 20개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걸 12V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차의 고전압 배터리, 이 800V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배터리를 충전해 놓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쪽도 보면 이쪽에 49인치짜리 LCD 디스플레이를 달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에서 차량이 운행하는 동안 광고 같은 걸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카카오에서 되게 좋아할 만한 기능들을 꼼꼼히 갖춰놓고 카카오랑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니즈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량을 만들어낸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 차량으로 넘어가시죠. 다음 차량은 경찰차입니다. 경찰차. 현대차가 참 경찰차 랩핑이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경찰차 모델도 쭉 보면요. 야, 살다 경찰차에 다 타보네요. 경찰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에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2 앱스토어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어서 내가 지금 뭐 어디로 출동해야 되는지, 경광등 켜는 거, 보조등 켜는 거, 사이렌, 야간, 전광판, 비상등 이런 버튼들도 다 이렇게 빌트인식으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경찰차에 맞는 그런 기능들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는 특수작전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방패, 시위 진압할 때 이런 방패 같은 것들, 이렇게 방패 같은 것들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특수작전 출동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재밌다. 자, 다음은 구급차인데요. 구급차 같은 경우는 이 스타리아가 말고 다른 차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같은 거를 특장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의 좁은 도로 그리고 다양한 도로 환경을 맞추기에는 차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스타리아만한 차가 거의 한개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ST1은 기본적으로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급차를 만들었을 때도 스타리아를 타던 기존 구급대원들이 이 ST1을 그대로 타게 됐을 때 큰 이질감 없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네요. 자, 그래서 구급차도 보면요, 이동식 구급 침대 같은 것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구급차와 거의 비슷한 환경인데 이렇게 전원 같은 거를 800V 시스템에서 직접 뽑아 쓰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다음은 냉동 탑차입니다. 사실 한국 남성분들이라면 이 관련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들 냉동 탑차 경험은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군대에서 다들 해보셨잖아요. 음식 같은 거 냉동으로 해서 이 재료가 오게 되는데, 그럴 때 다들 식당으로 나르고 막 저기 창고로 옮기고 그런 거 하셨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옆에 막 끼릭끼릭 막 열리는 게 너무 번거로웠었는데, 이제 ST1 같은 경우는 이걸 전동식으로 해놓고 있어서 기사님들이 또 이렇게 편하게 이제 안에 짐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오면요, 뒤쪽 같은 경우도 기존에 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잠가야 되는 그런 수동식 잠금 장치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닫으면 잠기는 겁니다. 사실 택배 기사님들이 이렇게 막 다 짐을 실은 다음에 이걸 또 막 이렇게 한 번 더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 번거로움을 줄여준다는 거는 곧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전동식 도어락 장치 꼭 필요했던 거 잘 적용해 줬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다음 모델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모델은 또 뭐가 있을까? 랄랄랄랄랄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동식 스마트팜이라는 것도 갖추고 있네요. 이동하는 농장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키우고 있구나. 토마토다, 토마토. 죄송합니다, 가짜. 이런 식으로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뭐 방울토마토라든지 고추라든지 뭐 이런 것들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서 뭐 키울 수 있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작물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제공해주고 있는 거 볼 수 있네요. 저라면 이걸로 사업까지 하기는 키울 수 있는 양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들도 제공해주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다음 모델은 또 어떤 게 있나 보도록 하죠. 요거는 무빙 LP 바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 LP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LP를 감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이디어로서는 괜찮네요. 자, 다음으로 찾아가는 펫 케어샵. 이런 거는 좀 사업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반려동물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이런 찾아가는 펫 케어샵도 ST1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바리깡 같은 게 있는 걸로 봐서는 애견 미용샵 같은 걸 꾸며 놓은 모양이죠. 이런 털 정리하는 이런 기구도 있고 애완 목욕하고 미용해주고 이런 샵으로 보이는데, 이런 거에 나아가서 반려동물이 아팠을 때 반려동물 응급차 이런 걸로도 더 다양하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병원 24시간 하는 것도 많지만 또 동물을 막 내 차에 태워서 막 아픈 애를 데리고 가고 이런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내 집 주차장으로 이 ST1이 와서 반려동물이 아플 때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케어를 해준다면 그런 것도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 ST1이라는 건 내 아이디어가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확장될 수 있는,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바로 이 ST1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 ST1 사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차는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실제로 만든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플랫폼 같은 게 아니고요. 현대차의 N3 플랫폼, 3세대 플랫폼을 튜닝해서 만든 그런 전기차가 바로 ST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리아 기반으로 튜닝해서 만든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타리아랑 다른 부분들 그럼에도 조금씩 있습니다. 사실 상용차 같은 경우는 좀 막 타게 되고 어딘가에 스크래치라든가 긁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승용차에 비해서 훨씬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크래치가 잘 일어나는 부분들을 다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처리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현대 전기차들의 특징이 이렇게 픽셀을 사용한다는 건데, 픽셀 램프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픽셀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현대 전기차의 이론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차량 전면 부분을 보면 세미 보니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리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세미 보니 타입 당연히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기존 포터에 대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기존 포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지금 밟고 있는 페달, 내 무릎 앞이 바로 차량의 최전면부고요. 엔진 같은 경우가 내 엉덩이 오른쪽에,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 바로 아래에 엔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전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냐, 내 포터가 갖다 박았을 때 난 가운데서 짜부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타야 되는 그런 자동차였는데요. 이제 ST1 같은 경우는 이 세미 보니 타입을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모터, 인버터 같은 것들을 다 이 보닛 안에 집어넣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안전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전해진 게 이 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충전구 같은 경우도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해서 여는 타입이고요. 우리가 사실 기존 포터 일렉트릭을 보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예요? 충전. 고속도로에서 포터 EV 사용자분들도 힘들고 기다리는 전기차 이용자분들도 힘들고 충전 속도가 느려서 모두가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800V 시스템을 그대로 갖추고 있고요. 정말 좋은 충전기에서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드디어 포터 이용자들이 이 고속도로 충전기를 점거하고 있던 그런 상황들, 이 차들이 많이 보급된다면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배터리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76.1kWh 리튬이온 NCM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SK 온의 신형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앞바퀴 뒤쪽부터 여기 뒷바퀴 앞쪽까지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배터리 같은 경우 여기까지 조금 더 널찍하게 더 담아도 됐을 것 같은데 왜 안 담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쪽에 보면 판 스프링이 있잖아요. 후방에서 추돌이 일어났을 때 배터리를 충격해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쪽에는 배터리를 싣지 않고 여기까지만 배터리를 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배터리가 끝나는 지점과 이 판 스프링이 시작되는 지점을 보면 이 정도 한 100mm 정도 간격이 있거든요. 이 후방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볼 수 있고요. 현대차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정말 많은 충돌 테스트 측면에서도 진행하고 후면, 전면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했는데 지금처럼 배터리를 배치했을 때 가장 안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뼈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거
안전하겠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포터 일렉트릭 배터리 어떻게 탑재되어 있었나 아시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냥 덕하니 달려있었던 거, 그런 거랑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하게 배터리가 탑재된 것도 볼 수 있네요. 휠 같은 경우는 지금 17인치 휠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뒤에가 동류는 아니고 그냥 하나짜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로디안 CTX 17인치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요. 이제 한국 타이어 아이온에서 이 상용차용 17인치 타이어 전기차 전용으로 또 만든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타이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구름 저항도 더 좋아져서 연비도 더 좋아지고 이 내구성도 훨씬 더 좋아진 그런 타이어도 아마 이 차용으로 새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는요, 카고 모델 같은 경우는 317km의 주행 거리를 갖고 있고요. 여기 냉동 탑차 모델 같은 경우는 298km의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짐 같은 걸 전혀 실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행거리고요. 그런데 카고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적재량이 950kg이거든요. 이 950kg을 정말 풀로 다 적재하고 나면 아마 200km 중반대 주행거리를 보여줄 걸로 예상되고요. 냉동 탑차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적재량이 800kg인데요. 그 800kg만큼 다 적재를 하고 나면 아마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정확하게 아직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인증 주행거리보다는 훨씬 짧은 그런 주행거리를 보여줄 걸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시승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가 짐을 그만큼 실어보고 주행해보면서 테스트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ST1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것도 갖추고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뭐냐면 ST1 같은 경우는 포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이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특장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배터리 어떻게 끌어와? 이렇게 쉽게 전력을 뺄 수 있는 이런 선을 만들어놔서 외부 특장 업체분들이 쉽게 여기에 코드를 딱 꽂아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경우도 갖추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뭐 캠핑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이 ST1을 기반으로 이제부터는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한 번도 안 해본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헤맬 수 있잖아요. 그 헤매는 단계에서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제작 과정에 지원을 해줘서 완성도 높은 캠핑카, 완성도 높은 구급차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특창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해요.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만 만들어서 그냥 업체들한테 던져주고 난 팔고 끝, 이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과 공생하면서 가는 그런 회사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제 엔진룸도 살펴봐야겠죠. 이제 엔진룸이 아니죠. PE룸, 파워 일렉트릭 PE룸이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죠. 당연히 꼬챙이 타입, 오랜만이구만. PE룸을 보면요, 놀랍게도 트렁크가 있습니다. 정말 상용차라는 건 실용적이어야 되는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자그마하게라도 트렁크를 또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깡통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는 선택할 수 없고요. 6,360만 원짜리 프리미엄 트림에서만 옵션으로 들어가는 트렁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걸 위해서 트림을 높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물병이 한 5개 정도 들어갈 법한 그 정도의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모터 최고 출력이 217마력입니다. 우리가 일반 스타리아 디젤 모델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차 최고 출력이 177마력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사실 타시는 분들은 디젤이다 보니까 토크가 워낙 풍부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217마력짜리 전기 모터가 들어가니까 기존 스타리아 디젤하고 비교했을 때도 훨씬 넉넉한 출력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포터 일렉트릭하고 비교해도 60마력 정도 더 늘어난 출력이니까 아마 기존의 스타리아라든지 포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셨던 분들도 훨씬 더 여유롭게 주행 가능한 그런 ST1이 될 걸로 보여지네요. 출력은 넉넉하겠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어떤지 그것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기본적인 스타리아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실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바뀐 점이 있습니다. 이 계기판이 지금 들어가는 스타리아의 계기판보다 조금 더 멀리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자체도 CCNC 스타일의 계기판으로 바뀐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ST1 현대차 최신의 차이니만큼 다양한 기능들 더 갖추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해주는 OTA 기능 같은 것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빌트인 캠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빌트인 캠 2는 아닌 것 같아요. 빌트인 캠 2 같은 경우는 PRND 아니면 내가 지금 깜빡이 어디 넣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빌트인 캠 2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 빌트인 캠을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전면에 보면 저희가 곧 시승차가 나오나 봐요. 여기 ST1 시승용 차량 11호라고 여기 내장탑 프리미엄 모델 영남 출고 남양연구소, 곧 시승까지 같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빌트인 캠 보니까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한 노면 그리고 흙길 이런 것도 지금 다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니까 이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했겠구나 라는 것도 빌트인 캠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도 여기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외 V2L 같은 경우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행 보조 기능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현대차에 들어가는 똑같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갖추고 있고요. 차로 중앙 유지, 차간거리 조절 이런 것도 다 똑같이 갖추고 있는 거 알 수 있네요. 오, 상용차가 이 정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와, 확실히 ST1은 포터 일렉트릭 같은 거랑 비교했을 때 급이 다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RSPA라고 하는 원격 전후진 출차 보조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 주차장에 좁게 주차하고 나서 짐을 날라야 될 때 이 차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차를 넣고 빼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원격 스마트 출차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CCNC가 들어갔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에는 뭐 특별한 기능들을 지금 더 찾아볼 수 없는데 이 ST1은 현대차 그룹 최초로 오픈 API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API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의 이런 데이터들을 외부 업체들한테 제공을 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 차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차량의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니까 다양한 사업체들이 앱을 만들어서 그 앱에서 지금 현재 냉동 탑재의 온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 작물들의 물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구급차에서 사이렌이 켜졌는지 아닌지, 배터리들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현대차가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체들을 다 모아놓고 어떤 게 필요하세요, 어떤 게 필요하세요 이런 것들을 다 수렴해서 이 차를 만들었다 보니까 사업체들이 정말 꼭 필요로 하고 있던 그런 기능들을 다 꼼꼼히 탑재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다양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고 그 사람들에 맞는 앱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더 추가하고 또 비즈니스적으로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정말 현대차의 장점이죠. 그리고 택배차, 냉동차 뭐 등등 다양한 차들 좁은 골목 같은 데 지나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360도 서라운드 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차 주변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진짜 다양한 편의 사양들을 대거 갖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ST1 모델들 살펴보고 ST1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됐는지 어떤 사양들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일반 포터 일렉트릭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스타리아 카고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진짜 상품성이 완전히 이건 다른 차원이다. 이거는 약간 프리미엄 사용차라고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ST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면 너무 불안합니다.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가장 기본 모델, 카고 모델의 가장 기본 트림 스마트 모델의 시작 가격은요 5,980만 원입니다. 와, 5,980만 원. 서울시에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화물차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 화물차 보조금을 다 받고 나서 실구매 가격은 아마 4,500만 원 정도가 이 차의 시작 가격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사실 포터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같은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실구매 가격 시작 가격이 2,900만 원 정도고요. 봉고 EV 카고 모델 실구매 가격 시작 가격이 대략 3,6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 기존 이용자들이 이용하던 봉고 EV 카고 모델에 비해서 실구매 가격 시작 가격 차이가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좀 선 넘는데 너무 비싸졌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포터 일렉트릭이나 봉고 EV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안전성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고 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으로 76.1kWh 배터리를 깔면서 350kW급 급속 충전도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ST1은 포터 일렉트릭과 완전히 다른 차다. 조금 더 다양한 사업, 다양한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더 맞는 그런 자동차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